안녕하세요, 이트입니다. 요즘 애플 측에서 대세를 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4K 120프레임으로 녹화한 뒤 재생 프레임을 조절하면 영상을 느리게 볼 수 있다는 광고예요. 근데 그거랑 거의 완전히 동일한 기능이 공교롭게도 애플의 라이벌 갤럭시에도 있습니다. 사실 슬로우 모션 자체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할 거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공을 했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능을 시연을 하면서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런 걸 또 그냥 비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도파민을 첨가한 실험과 함께 슬로우 모션 기능을 파봅시다. 최근에 제가 본 가장 인상 깊은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눈치채셨죠? 오늘은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여러 수단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의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은 제가 스트레스가 쌓여서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물건들이 터져나갈 텐데, 이 과정에서 슬로우 모션 관련 기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런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한 실험 설계를 위해 이 갤럭시 S25 울트라에 박혔다는 파편의 정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추정을 해봅시다. 일단 우크라이나 병사가 삼성전자 우크라이나에 업로드한 사진을 보면 파편은 갤럭시 S25 울트라 전면부 좌상단에 직격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걸 실제 크기에 맞춰 인쇄를 한 뒤 구멍의 실제 크기를 확인해보면 대략 파편의 크기는 5에서 10mm 전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계산하기 쉽게 파편이 구형이라고 치고 밀도를 알면 무게가 나오겠죠? 전쟁터에 날아다니는 포탄 파편은 대부분 주철 성분이니까, 헤이 제미나이, 주철의 밀도를 기준으로 지름이 5에서 10mm의 완전한 구형 물질의 질량을 알려줘. 주철의 밀도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7.2g/cm 정도예요. 이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름이 5mm인 구형 주철의 질량은 약 0.47g, 지름이 10mm인 구형 주철의 질량은 약 3.77g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파편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의 운동량으로 생각했을까요? 신속 상황을 짚어봅시다. 일단 이 군인은 전신 어디에도 파편을 맞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파편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살상 반경이니 유효 반경이라는 개념인데요. 포탄이 폭발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포탄의 밀도와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최대거리, 즉 살상 반경과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파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위인 위험 반경이 꽤 명확한 편입니다. 앞서 스마트폰에 박힌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제 152mm 고폭 파편탄의 살상 반경은 대략 50m, 그리고 유효 반경은 100에서 150m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파편은 딱 하나만 병사의 몸통 부분에 있던 스마트폰에 직격했으니 이 군인은 폭발 당시 위험 반경의 끄트머리나 그 바깥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포탄의 초계 파편 속도는 초속 1500m에서 시작해 포탄의 위험 반경 바깥, 그러니까 150m 전후가 되면 속도가 초속 100에서 150m 정도까지 뚝 떨어지는 걸로 알려졌죠. 자, 그러면 무게 0.47g에서 3.77g짜리의 물체가 얼마의 속력으로 스마트폰을 가격하면 스마트폰이 관통되거나 혹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턴 직접 쏴봅시다. 첫 번째 후보는 선수용 공기권총인데요.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10m 공기권총 종목에 사용되는 공기권총의 최대 에너지는 7.5주울로 저희가 사용할 탄환의 무게가 0.6g이니까 발사 속도는 대략 초속 160에서 170m 정도 됐죠. 이 수치는 저희가 추정한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운동량으로 멀리서 폭발한 포탄으로부터 날아온 작은 파편 하나가 스마트폰에 박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줄 겁니다. 물론 파편과 공기용 탄환은 생긴 것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S25 울트라로 실험하기 전에 적당한 희생양, 아니 적당한 스마트폰을 두고 테스트를 해봅시다. 10m 거리의 사격에 대고 바로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격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격선수 출신 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격을 하면 오호, 어떤가요? 일단 이 스마트폰이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훨씬 얇은데도 관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쪽 유리만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폰이 탄에 맞는 과정을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야,
강화 유리를 깨고 디스플레이 쪽에 움푹 들어가는 게 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병사의 실제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이 손상된 정도를 보면 피해가 확실히 덜해 보이죠. 더 얇고 가벼운 태블릿에 대고 사격을 해도 유리 쪽에 손상이 갈 뿐 본체까지 파고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병사의 폰에 박힌 파편은 더 날카롭거나 무게와 속도가 0.6g에 초속 170m는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젠 더 파워를 올려봅시다. 바로 투투LR타는 스마트폰을 써볼 건데요. 이건 탄두 무게가 2.6g 내외에 탄속 역시 음속에 가까운 수준이라 운동량만 따져도 142줄, 공기 권총의 20배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스마트폰 쓰면 어떨까요? 저희가 마네킹에 스마트폰을 붙여두고 사격을 해봤는데요. 진짜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투투LR타는 다른 권총탄이나 소총탄보다 파워가 약하다고 하지만 반통력이 높다고 했는데 진짜 무슨 거의 버터 자르듯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다만 갤럭시 S25는 또 프레임이 티타늄이잖아요. 프레임 쪽에서 충격이 더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갤럭시 S25 울트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등급의 티타늄 판에 대고 발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보이시죠? 이번엔 또 잘 막아냈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그러고 보니 아까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의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잖아요. 어쩌면 케이스 덕분에 방어력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스마트폰에 조금 더 두꺼운 케이스를 장착한 뒤에 발사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총알이 카메라 부분에 맞아갖고 관통 유무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케이스가 총알을 막아주는 것까지는 꽤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모험을 해볼 만하죠. 마네킹의 전투조끼에 오늘의 주인공을 넣어두고 22구경 탄을 발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맙소사 또 카메라 쪽에 총알이 날아가서 관통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운이 없는 케이스라 스마트폰을 돌리고 다시 발사를 해보니까 와, 이거 보이세요? 총알이 관통되지 못하고 케이스 쪽에 불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확인해보면요, 총알이 스마트폰 본체와 케이스 사이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상당히 튼튼한 제품이라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이 정도의 관통력과 운동량을 스마트폰 정도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포탄 파편의 경우 살상력이 있는 파편의 운동량을 80줄부터라고 보는데 이건 그보다 더 높은 운동량에 더 높은 관통력을 갖춘 물질을 막았으니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포탄 파편을 막고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는 꽤 믿을 만한 소식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메이킹 필름 느낌으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슬로모션 샷들은 사실 거의 다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통해 나온 장면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영상은 스마트폰 내구도 실험이 아니라 슬로우 모드 설명을 위해 기획한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가장 화질이 좋은 방식으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드는 건 앞선 아이폰 광고처럼 초당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뒤에 프레임 수를 낮춰 재생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눈은 초당 24에서 30프레임의 이미지만 보여줘도 이게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높은 프레임 수로 촬영을 하고 그걸 느리게 뭐 2분의 1 속도나 4분의 1 속도로 재생을 하게 되면 원래 1초 동안 일어났던 동작이 2초나 혹은 4초에 걸쳐 재생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상의 결과물을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갤럭시고 여기서부터가 아이폰인데 퀄리티가 좀 제가 없죠. 다만 여기서 갤럭시는 몇 가지 재밌는 기능이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여기에 8분의 1 속도, 16분의 1 속도 보이시죠? 앞서 보여준 타격 장면이 바로 120프레임으로 찍고 16분의 1로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생각해보면 120프레임을 16분의 1 속도로 재생하면 7.5프레임으로 재생되면서 이게 엄청 끊겨 보여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프레임 보관이라고 해서 영상의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합성한 방식입니다. 휴대폰의 AI가 실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피사체 움직임을 예상해 그려 넣는 건데 갤럭시의 경우 이 보관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폰보다도 더 느린 슬로우 모션 결과물을 더 높은 프레임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이런 거 말고 그냥 폰마다 있는 슬로우 모드 그건 왜 안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두 휴대폰에는 120프레임이 아니라 24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 슬로우 모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FHD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좀 어둡기까지 해서요. 아주 느린 화면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티타늄판이 확 날아가 버려서 더 확실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앞서 설명한 프레임 보관을 통해
최대한 늘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 보관 기술에는 크나큰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안 찍힌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게 120프레임으로 찍었든 240프레임으로 찍었든 총알 자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거든요. 이거를 다시 저장해서 또다시 16분의 1의 속도로 늘린다고 해도 이 스마트폰은 이미 원본 촬영본, 그러니까 총알이 찍히지 않은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프레임만 생성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총알을 그려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진짜로 프레임 수가 높은 카메라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보셨던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은 모두 Z90 캠코더로 촬영한 장면입니다만, 앞선 프레임 보관 기술을 이용하면 유용한 게 이 갤럭시에 보면은 또 인스턴트 슬로우라 해서 이미 있는 영상도 이렇게 꾹 눌러서 이미 슬로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갤러리에 있는 거의 모든 영상에 대해 프레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만 따로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Z90으로 찍고 폰으로 파일을 옮겨와서 2배 가량 더 느린 영상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정말 포탄 파편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내장된 슬로우 모드 관련한 기능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갤럭시 프레임 보관 관련 기능이 꽤 편리하게 몇몇 특수한 촬영에서는 확실한 활용도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는 실탄이 없으니까 따라하실 분들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네, 끝.